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원래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강서구 동네 싸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 카페에 서울 시내 각 구별로 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강서방의 동네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격렬합니다. 솔직히 남 부끄러운 일인데 이 강서 동네 싸움의 그 본질은 뭐냐면 서로 치고받는 게 아니라 그 마곡 엠벨리가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 SH 브랜드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그리고 임대촌이고 주민들 소득 수준이 낮고 주민들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서 마곡지구 바깥에 그 이제 발산역 오른쪽에 있는 특히 그 우장산 쪽에 이제 민영 대단지 일부 주민들이 엠벨리를 까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까대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게 이제 강서 동네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곡 안티가 두 부류가 있어요. 딴 동네 사람, 첫 번째가 딴 동네 사람이에요. 딴 동네 사람이 마곡 안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강서구 주민이거나 옛날에 강서구에 살았던 사람인데 마곡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번 첫 번째보다 더 많고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마곡 안티 하는 분들 그 논리를 소개하면서 뭐 일일이 반박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들 주장을 통해서 마곡 안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부동산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서방의 이제 동네 싸움이 극렬했다가 한 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하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서방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다른 구 방들도 올라오는 글수가 확 줄어버렸죠.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몇 개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서방의 이 동네 싸움 글도 안 올라왔었죠. 마고 안티들도 강서방에 출몰 안 하고. 근데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반등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마곡 안티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올라온 글이에요. 강서대장은 우장산 학군 일타 강사 심정섭님의 글 발제. 그러니까 학군 얘기를 해요. 엠벨리는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 임대촌이다. 따라서 주민들 소득 수준이 낮고 따라서 학군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 이에 비해서 우장산 라인의 민영 대단지들은 주민들 소득 수준이 높고 의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은 우장산 라인이고 학군이 거기가 더 좋으니까 집값이 거기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뭐 엠벨리 구리다 이 얘기죠. 근데 이분이 이 글에 댓글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밑에다가 글을 붙여서 썼어요. 대장 실컷 하시고 대신 마곡이라 하진 마시길. 솔직히 아까 그 글 있잖아요. 댓글을 박아 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마곡 열병합 발전소 업댓 신속 정화기 목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언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내년 8월 착공, 오는 2027년 2월 준공이 목표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가 그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마곡 벽산 아파트, 마곡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이 건너편. 그러니까 이 서울식물원 있잖아요. 이 북쪽에 유수지가 있죠. 바로 옆이에요. 열병합 발전소 여기 위치는 마곡지구 개발 초기부터 이미 들어가 있던 거예요. 나중에 추가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곡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병합 발전소가 계획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리가 마곡나루역이 마곡지구의 중심이죠. 직선 거리로 9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방금 뭐 마곡 열병합 발전소 그 글을 올린 사람 주장은 열병합 발전소가 혐오 시설이다. 열병합 발전소 들어오면 뭐 마곡 주민 다 죽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엠벨리 아파트는 똥값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산역 그 오른편에 있는 민영 대단지들이 값이 더 오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주장을 하려고 열병합 발전소 얘기를 꺼낸 거죠. 여기 이제 이 주변 주민들 특히 마곡 벽산 아파트하고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세요. 열병합 발전소 결사 반대 이런 대형 플래카드가 옛날에 걸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강서구청이 이 김포공항 주변 오세동 거기로 옮겨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마곡 수명산 파크 1단지 9억 6,500만 원 거래 2억 상승. 그전보다 2억 올랐다 이거예요. 이 글을 누가 올리니까 가장 먼저 달린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이 동네 사는데 수명산 단지 별로예요. 지하철 우장산역이든 마곡역이든 멀어요. 주차장도 연결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비싸죠? 고립된 느낌이 든데 수명산 파크가 고립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댓글에서 싸움이 진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마곡 안티들의 역사를 알면 부동산 공부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서구잖아요. 근데 원래 마곡지구 개발 전에 강서구의 중심은 여기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발산역 오른쪽에 이 민영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는 곳 거기였어요. 중심이 우장산 라인 3인방이죠.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게 2005년 입주했을 거야. 그 다음에 우장산 아이파크 2편한 세상 아파트. 이게 2008년인가 입주했고 강서 힐스테이트가 2015년 입주해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지 아파트 숫자만 해도 7,300세대예요. 엠벨리가 총 12,000세대지만 공공임대 절반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 소유는 6,000세대죠. 그러니까 우장산 3인방 이 아파트만 해도 엠벨리를 사실은 그 소유자 숫자에서는 능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제 한강변에 또 있는 또 민영 단지들 또 있잖아요. 이 강서구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은 엠벨리인데 문제는 쪽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른바 민영 단지라고 하는 곳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서방은 이른바 민영 단지라는 분들이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 임대촌 엠벨리를 일방적으로 까대는 그런 양상으로 동네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2005년 버블7 무렵 그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그때는 우장산 현대 홈타운이었어요. 아파트 이름이. 근데 현대가 나중에 브랜드를 힐스테이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 버블7 시기 무렵에 제 기억으로는 우장산 이게 34평이 6억 중반인가 거의 7억 가까이 아마 실거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호가는 8억을 넘었던가 8억이었던가 그 정도. 뭐 오래돼서 제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제가 단어는 못 하겠지만 원래 이제 강서구가 서쪽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안에서 집값이 제일 싼 축에 들어가는 동네였죠. 근데 그나마 이 우장산 라인의 이제 민영 단지들은 뭐 나름
뭐 괜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강서구 안에서는 여기가 제일 가격이 비싼 곳이었죠. 버블 세븐 시기 무렵에 당연히 마곡지구는 110만 평 논밭이었죠. 여기 완전히 논밭이었잖아요. 뭐 이게 마곡 엠벨리 이게 최근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2년 전 사진이네. 근데 2008년 위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논밭이잖아요. 이거 논밭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마곡지구 개발을 발표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 그 전임 서울시장이 MB잖아요. MB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장 임기 말에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때 마곡지구 개발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그 후임인 오세훈 시장이었죠. 한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11년 8월에 무상급식 투표하고 자신의 거취를 연기를 시켰죠. 근데 무상급식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나가리 되니까 자신 사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죠. 그러니까 마곡지구 개발 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땅 파고 작업을 시작한 건 박원순 시장 때예요. 그러면서 엠벨리가 2013년 말에 분양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34평이 4억 3천, 40평대가 5억 1천인가 5억 2천? 5억 3천이었나? 그 정도였어요. 엠벨리가 제 기억으로는 20%가량 미분양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2013년 말이면 하우스 푸어 시기의 끝 무렵이에요. 아직까지 그 시장 심리가 확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탓이 있고, 두 번째가 엠벨리 34평 4억 3천에 분양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아까 그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게 버블 세븐 시기에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6억 중반인가 7억까지 실거래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하우스 푸어 시기 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5억 밑으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벨리 분양가가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뭐 여기 우장산 아이파크 있잖아요. 이 가격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 SH 브랜드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민영 대단지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게 분양을 하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비난이 그때 쏟아졌어요. 특히 강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서울시가 완전히 미쳤다고.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냐고. 아무튼 이제 20%가량 미분양이 나니까 서울시가 이걸 선착순으로 팔아치웠어요. 즉, 줍줍을 가능하게 했다고. 현금 들고 오면은 뭐 자격 이런 거 안 따지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팔아치웠어요. 그 사는 사람들에게는 1가구 2주택 적용 배제 그 혜택까지 줬어요. 그런데다가 마침 2014년 초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하우스 푸어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대다수 지역이 2018년, 19년 가서야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서울은 2014년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엠벨리 아파트가 미분양 난 거 다 팔려나갔어요. 정말 그때 줍줍한 분들이 진짜 위너예요.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잖아요. 9년 전에 엠벨리가 4억 3천에 팔렸다. 어때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제 기억으로 이 이른바 민영 대단지 우장산 라인 이 주민들이 엠벨리를 본격적으로 이 까대기 시작한 거, 임대촌이라고 까대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도 그건 확실히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면 2015년 5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안면이 있던 공인중개업소에 들렀더니 그 사장님이 "길냥이 씨, 마곡 집값 미쳤어. 세상에 7단지 34평이 5억 7천에 팔렸대." 아닌가? 5억 1천에 팔렸다라고 했던가? 하도 오래돼서 또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오른 거예요. 원래 마곡지구 초기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곡지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일단 서쪽 끄트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비행기 소음, 고도 제한 이것 때문에 마곡지구 업무단지로 서울시가 키운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된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시 박원순 시장이 마곡 이름 들어보고도 마곡 안 사면 부동산 바보 뭐 이런 마케팅, 세일즈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대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으로 봤고 강서구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이거 마곡지구 엠벨리 집값 안 오른다.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확 오르기 시작하더니 글쎄 2015년 5월에 7단지가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제 기억에 5억 7천이 맞다면 거의 한 1억 3, 4천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2015년 무렵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 카페가 아름집이었어요. 아름집이 그때 가입자 수가 한 30만인가 40만이었고 붓카페는 9만 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붓카페는 원래 잠실하고 마포 중심의 카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정적이었다고. 지금이야 이제 붓카페가 훨씬 크지만. 그래서 2015년 무렵에 강서구 사람들은 아름집에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2015년이에요. 2014년 말이던가? 아니다. 2015년이다. 2015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마곡지구 서울시에서 정력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로 확 클 거다. 근데 아파트가 구려. 브랜드가 구리고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야. 따라서 마곡지구가 업무단지로 성장하지만 그 영향은 엠벨리 아파트가 받는 게 아니라 이 발산역 오른쪽에 있는 우장산 민영 대단지가 받는다. 그래서 나는 마곡지구 미래에 배팅하기 위해서 우장산 아파트를 샀다. 그 양반이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샀을 거야. 그 글을 아름집 강서방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뭐라고 반박글을 썼냐면 아니다. 브랜드빨 그거 별거 아니다. 부동산 입지에서 중요한 건 벨트 안에 들어있느냐, 어떤 에어리어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다. 엠벨리 아파트는 마곡지구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다. 우장산 아파트들은 벨트 밖에 있다. 따라서 엠벨리 아파트가 당연히 강서의 대장이 된다. 제가 그분하고 몇 번 꽤나 좀 강도 높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2015년 말이던가 2016년 초던가 마곡 임장기라는 글을 3번에 걸쳐서 올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잘 분석을 하면서 마곡지구 서울시가 정적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클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민영 대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인 우장산 롯데캐슬을 매수했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논리예요. 마곡지구 클 것이다. 한데 엠벨리는 브랜드가 구리다.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이기 때문에 주민들 소득 수준이 낮고 따라서 학군이 형성될 수 없다. 근데 우장산 롯데캐슬은
마곡지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대형 평수로만 구성돼 있어서 주민들 소득 수준이 높고 따라서 학군이 잘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우장산 롯데캐슬을 샀다고 글을 올린 분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 무렵이에요. 2015년 엠벨리 7단지가 국평 기준 5억 7천에 거래되면서 마곡 집값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그 무렵부터 부동산 카페에서 이른바 민영 대단지 주민들이 엠벨리를 까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집이 원래 인천을 중심으로 한 카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잠실과 마포 중심의 카페였지만 아무튼 서울 중심의 카페인 붓카페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2017년 그 무렵 되면 이 강서구 사람들이 이제 붓카페로 와서 붓카페 강서방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붓카페는 서울 위주고 아름집은 경기도 인천 분들 위주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자, 2017년 이 북카페 강서방에서 계속 동네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핵심은 뭐다? 강서구 안에 있는 이른바 민영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이 엠벨리를 임대촌이라고 까대는 거예요. 물론 딴 동네 사람도 까댔지만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 내가 북카페 관리자도 아닌데 전수조사를 해볼 수도 없지. 이 민영 대단지 분들이 엠벨리를 죽도록 까댄 거예요. 정말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까대고 각종 논리를 들어서 까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장산 라인 3인방, 민영 3인방의 세대수만 7,300세대예요. 근데 엠벨리는 총 12,000세대지만 절반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6,000명에 불과해요. 일단 쪽수에서 밀리는데 뿐만 아니라 뭐 저기 한강변에 그 가양동 등촌동에 가면 또 민영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도 또 세대수가 상당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벨리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아, 쪽수에서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래, 이게 강서방 동네 싸움의 특징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수명산 파크도 여기도 공공임대 절반이지만 또 수명산 파크는 마곡지구로 쳐주지도 않고 뭐 그런 양상이었죠. 그러니까 1년 반 전? 거의 2년 전이네. 2년 전 부동산 의 최정점 시기에 강서구 안에서 국평 15억을 넘어간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엠벨리하고 염창동에 가면 염창 이편한 세상. 이 두 곳만 국평 15억을 넘었어요. 염창 이편한 세상은 이 여의도에서 가깝잖아요. 4km 정도 떨어졌구나. 그 영향이었겠죠. 이 우장산 민영 단지 라인은 어땠어요? 국평 15억에 가깝게 가긴 했지만 15억은 결국 넘지 못했어요. 국평 15억은 어떤 아파트가 잘 나가냐 아니냐 그 기준점이잖아요. 국평 15억이. 이건 시장에서 어디가 입지가 좋은 곳이냐, 어디 아파트가 미래 전망이 있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21년 한 중반 가면 이제 더 이상 마곡 안티들이 강서방에 출몰하지 않거나 출몰한다고 해도 아주 뜨문뜨문 이제 출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엠벨리가 국평 15억을 넘어버리니까 7단지 같은 경우는 17억 중반인가까지 갔었죠. 13단지가 16억 중반인가 갔었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공공임대 절반 소셜 믹스 SH 브랜드 아파트는 절대로 15억을 넘을 수 없다. 이게 그 마곡 안티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들 논리의 핵심이었다고. 근데 깨져버렸잖아, 그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중반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강서방의 마곡 안티들이 출몰을 하지 않거나 아주 뜸뜸은 거의 이제 출몰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최근에 와서 다시 좀 받는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마곡 안티들이 출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엠벨리를 까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뭐 열병합 발전소 얘기도 하고, 예? 뭐 학군 얘기하고 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주제로 동영상을 만든 목적은 그 마곡 안티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를 일일이 뭐 소개하면서 안 그렇다고 반박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곡 안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벨트, 존, 에어리어 안에 들어있는가 아닌가는 부동산 입지에서 핵심이다. 마곡 지구라는 그 벨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게 집값과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공공임대 50% 소셜 믹스 엠벨리 정부 브랜드잖아요. 요건 국평 15억 돌파했는데 왜 우장산 민영 대단지는 왜 15억을 넘지 못했을까? 벨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어떤 존 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브랜드빨보다 10배는 더 위력적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브랜드가 뭐예요? 목동 유명하잖아요. 목동 아파트 단지는요, 이거 서울시 브랜드예요. 목동이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래서 목동 1단지, 2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이러니까 아주 재산 뭐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최고 부유층만 사는 아파트 뭐 나인원 한남 같은데 빼놓고 일반 보통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이 어디예요? 반포 주공이잖아요. 거기 재건축 때문에. 반포 주공이 뭐예요? 아, 그거 정부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압구정 현대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현대건설 브랜드에서 비싼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압구정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한강변이고. 어떤 벨트, 존 안에 들어있는 게 브랜드 빨보다 10배는 더 위력적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곡 안티 분이 학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입 아프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군이 좋으니까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지니까 학군이 좋아지는 겁니다. 중계동 학군 좋아요. 중계동 학군 아주 좋다고. 근데 그 집값은 왜 그래요? 마용성 집값 비싸잖아요. 마용성 학군 좋다는 얘기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마용성 집값이 이렇게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학군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 목동에 그 유명한 그 학원 있잖아요. CNC인가? 뭔가. 거기 그 마곡지구에 분점 냈잖아요. 그게 엠벨리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우장산 민영 대단지 라인 분들 얘기대로 하면 그 목동 그 유명한 입시로 유명한 학원이 우장산 쪽에 자리 잡아야죠. 왜 엠벨리 쪽에 자리를 잡겠습니까? 아, 당연히 엠벨리 집값이 강서구 안에서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원도 엠벨리 안에 엠벨리 쪽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뭐 내친 김에 열병합 발전소 얘기를 해볼게요. 열병합 발전소가 아무튼 지금 여기 예정이잖아요. 마곡나루역에서 9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마곡 벽산하고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반대 굉장히 세게 하고 계시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게 여기 집값에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목동에도 열병합 발전소 있잖아요. 근데 목동 집값에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 들어오면 마곡 주민들 다 죽는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던데, 아니 이 열병합 발전소 예정지에서 1.2km 직선거리 1.2km, 3km 가면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어요. 여기 연구원들 다 죽겠네요. LG가 그룹 핵심 계열사의 연구 인력을 다 모아놓고 연구 R&D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LG부터 반대를 하겠죠. 여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업들 다 이 열병합 발전소 들어온다는 거 알고 여기다 다 사업 짓고 R&D 시설 지은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열병합 발전소는 마곡지구 개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혐오시설이죠. 요거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장돼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엠벨리 13단지 여기가 뭐 7단지와 함께 마곡의 리딩 단지예요. 여기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많아요. 근데 13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6km 정도 김포공항 활주로 남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건폐장이 있습니다. 건폐장. 확실하죠? 건폐장? 구성환경, 서울환경, 그리고 대형 뭔가 하는 이 건폐업체 두세 개가 있어요. 여기 면적이 위성지도에서 재보면 2만 평이에요. 그 말 많은 방화 건폐장 있죠? 총면적이 6만 평인데 실제 건폐업체가 사용하는 건 19개 업체 9천 평이에요. 나머지는 뭐 택배회사, 물류창고, 뭐 재활용 업체들, 그러니까 고물상이지. 고물상, 바퀴 20개씩 달린 대형 크레인 차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 중이에요. 이 김포공항 활주로 남쪽에 있는 건폐장 규모가 방화 건폐장 거기보다 2배 이상 크다니까요. 이게 대한항공 본사거든요.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건폐장에서. 자, 열병합 발전소보다 건폐장이 훨씬 더 혐오 시설이죠. 뭐 이런 시설 들어오면 주민들 다 죽는다. 그러면 대한항공 벌써 망했어야죠. 여기 직원들 다 돌아가셨어야죠. 13단지는 집값 똥값이 됐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 리딩 단지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건폐장이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건폐장 혐오 시설 맞아요. 하지만 그 악영향을 침소봉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열병합 발전소 목동에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곡지구 안에 열병합 발전소 들어오는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곡은 보통 업무지구가 아니라 R&D 업무지구예요. 거대 R&D 업무지구.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필수예요. 그러면 열병합 발전소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벽산 아파트하고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열병합 발전소 걱정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서울식물원 바로 북쪽에 있는데 서울식물원에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명소 가운데 하나잖아요. 서울 시민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 서울식물원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민들 죽게 하려고 여기다 열병합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 내친 김에 수명산 파크 얘기를 또 할게요. 이 그림은 제가 김포공항 앞을 주목하라. 그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림인데, 자, 이게 마곡 수명산 파크 1, 2단지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래 마곡지구의 중심은 현재의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이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11만 평의 사업비 규모가 3조 원짜리예요. UAM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UAM 버티허브가 여기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합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부지에 조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방화 뉴타운 제 계산으로는 총 5,100세대 들어서죠. 그 다음에 방화동 모아타운 뭐 여기 공항동 모아타운 둘이 합치면 여기도 한 4,000세대 둘이 합쳐서 4,000세대 3,500세대 4,000세대 들어서요. 강서행정타운 마곡 마이스 마곡 원에스트 여기 다 들어서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이제 그 지상으로 일부 삐죽 나오기 시작했더라고 건물이. 그래서 지금 현재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공항대로가 마곡지구의 중심 가운데 하나지만 앞으로는 마곡역에서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까지 여기가 중심 마곡지구의 중심 가로가 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이제 김포공항 복합 개발에 아직은 빠져 있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두 개 합치면 9만 평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개발될 거예요. 그리고 마곡 수명산 파크 1, 2단지 이 북쪽 지역에 바로 접한 곳에 유보지역 3만 5천 평이 있습니다. 유보지는 마곡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에요. 3만 5천 평이면 굉장히 큰 땅이에요. 하지만 이 땅도 2030년 안에는 당연히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수명산 파크가 이게 이제 여기 강서행정타운, 마곡 마이스, 마곡 원에스트 이거 2025년, 26년 무렵이면 다 들어서게 되죠. 김포공항 복합개발은 1단계 1차 완공 목표가 2028년이에요. 요즘 뭐 PF 조달 어려워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030년 안에는 여기 김포공항 복합개발 완료될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곡 수명산 파크를 마곡지구가 아니라고 봐요. 마곡지구 밖에 있는 걸로 본다고. 벨트 밖에 있는 걸로 본다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강서행정타운 마곡 마이스 마곡 워레스트 그다음에 김포공항 복합개발 이 완료가 되는 2030년 이후 늦게 봤을 때 2030년 이후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마곡 수명산 파크가 마곡지구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수명산 파크 1단지, 2단지는 그래도 역세권인데 나머지 단지들은 역세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곡 수명산 파크 1, 2단지하고 다른 단지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하지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수명산 파크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단지가 다 역세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남부순환로 지하화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수명산 더군다나 또 그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 개발될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시간 되면 때 되면 당연히 거기 개발돼요. 9만 평이나 되는 땅인데 서울 시내 안에 유휴부지가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이런 땅을 서울시가 놀릴 리가 없죠. 그러면 수명산 파크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수명산 파크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곡 안티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분들이 했던 주장, 현실에서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그들이 왜 틀렸는가? 바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 데드라인. 서울 시내 안에서 가장 동네 싸움이 심하다는 강서방의 그 오명이 끝장날 시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서방에서 그 격렬한, 사실 남 부끄러운 짓이죠. 그 동네 부끄러운 짓이야. 그 동네 싸움이 끝장날 시기가,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제 생각에는요, 막 빠르면 2025년, 6년 그 무렵, 앞으로 한 3년 뒤네. 그러니까 강서행정타운, 마곡 마이스, 마곡 원웨스트 완공이 되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30년 이후,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완료된 다음이죠.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강서방에서 그런 식의 동네 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마곡 안티들이 아무리 안티 짓을 하려고 해도 뭐 현실이 받쳐줘야 안티 짓을 하지.